안녕하세요. 갈수록 날은 차가워지고 있어요. 특히 새벽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춥다는 생각이 들어요. 엊그제는 제가 바람막이를 입고 나갔는데 오늘은 그 어, 패딩을 입고 나갔어요. 그 정도로 지금 어, 날씨가 일교온차도 크고 갑작스럽게 좀 많이 추워지고 있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원래는 예보관 이야기로는, 음, 기상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저희가 있는 위도쯤에 있는 지역은 어, 많이 추워질 수가 있을 거다. 통상은 북극의 얼음이 얼을 때 가장자리부터 그, 아, 녹을 때 가장자리부터 녹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통상 그랬는데 지금 그 센터 부분이 녹아버렸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저희가 있는, 우리는 뭐 한 30, 한 8도 기준이 거의 중앙이잖아요. 위도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추워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감기나 그다음에 또 뭐 코로나가 또 기성일 수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어, 우선 그 구독, 좋아요는 꼭 먼저 좀 눌러주시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KOK 플레이의 기축통화인 KOK와 K스테디움의 기축통화인 K스타는 완전히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뿐인 송땡땡이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메인넷을 개발하는 데 수백억이 소요가 된대요. 그리고 그거를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든대요. 그러면은 일단은 K스테디움이라는 것만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 업체가 아, 2018, 19, 20년까지는 그 회계 감사를 한 부분을 보면은 한 3년에 걸쳐서 100억 정도가 손실이 났고, 매출이 정말 적어요. 그리고 이윤이 났는 2021년, 22년을 보면은 그 매출액이 160억 정도에 177억 정도인가 2년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블록체인 그 기반의 그 메인넷을 개발을 한다는 데에 수백억이 든다는 이야기죠. 수백억이 든다고 송땡땡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올까? 투자를, 그리고 대출을 해주는 데도 이미 그렇게 어, 그 회사의 재무 상황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 돈은 어디에서 생겼을까? 거기에다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 관리를 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거보다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한 수백억에다가 그거보다 더 드니까 수백억이라고 하는 게 뭐 500억이 될지, 700억이 될지, 그 돈을 어떻게 충당을 했을까? 그리고 지금과 같이 금리가 장난이 아닌 시대에 있으면서 그런 회사가 존재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수익이, 매출을 통한 수익이 생기는 게 있느냐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제 상식에서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거다라고 보여요. 왜?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활성이지만은 KOK 내에서는 정말로 신과 같은 존재였죠. 아니면은 재벌 회장과 같은 정도의 지위를 누렸지요. 그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믿고 있을 거고, 지금도 컴퓨터풀에 옮겨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오프라인에서 그 와이프가, 그다음에 자신도 전국 순회를 하면서 그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봐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 또 그 다음에 그 이제 투자회사 기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 그, 이 KOK 플레이를 인수한 데가 저기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은 모든 것들은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모든 것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어,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 소수 몇몇이 다 문의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또 KOK 플레이하고는 KOK와는 전혀 무관한 회사다. 주식회사 미둠이라는 회사가. 그런 식으로도 또 언급을 했어요. 그거는 그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김땡땡 대표 이사가 또 신문 그러니까 기사를 통해서도 똑같은 내용을 언급을 했지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앞에 이렇게 조금 장황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우리는 요즘 그 KOK 플레이, 우리가 처음에 진입을 하고 참여를 하고 프론티어라는 이름으로 이 KOK 플레이의 회원으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어, 리프를 통해서 많은 이런 이제 그 확장된 생태계를 조성을 했죠. 그 송땡땡이가 한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스스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발행되는 거를 나눠준다. 보상으로서. 근데 그 발행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돈도 투자가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결국에는 이제 가치가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KOK 플레이가 KOK 지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K스트림 PT, 예전에는 어 미디움 LTD가 미디움 재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나중에 사명이 바뀌기를 메타 M이라는 회사로 바뀌었는데, 그것의 본래의 그 저기 자본금 자체를 따져보면은 한 주다라고 말씀드렸죠. KCDM PT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어 왔는데, 그러면은 KOK 재단에서 재단과 어떠한 계약을 누가 하고 했든 간에, 지금은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회사는 이미 폐업이 됐고, 그럼 그 관계가 미디움 파운데이션과 이 KOK 재단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계약서가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이 어떠한 계약 관계를 서로 가지고 있었는지가 또 확인이 확실히 되지요. 왜? 그거는 KOK 재단이라는 게
지금은 시작은 미미했고 아무것도 없는, 가치가 없는 걸로 출발을 했지만은 그거 자체가 거의 $7에 육박할 정도까지 어 그 가치가 생성이 됐고, 그 가치를 생성을 한 게 전부 다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론티어들이 그거를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 그러니까 그 가치를 만드는 게 우리였고, 그거의 출발은 KOK에서 시작을 했고, KOK 재단에서 KOK 플레이를 론칭을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거지요. 그러면서 사람은 그 프론티어 그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 수는 100만 정도가 됐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 그 계약 관계를 좀 확실히 좀 그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불분명하게 거기에 나타나는 모든 멤버는 오로지 한 회사의 직원들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 주식회사 미디움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은 오반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어제 미드을 보셨죠? 분명히 이전에는 거기에 보면은 크립티드의 대표이사 박윤성, 그다음에 K스테디움 주식회사, 뭐 그 K스테디움 PT라고 돼 있었는데, 주식회사 K스테디움의 대표 해 가지고 김판종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어제 제가 그 한번 들어가 보다가 지칭을 하는데 보면은 박윤성 부사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어 결국에는 그 조직은 본래 있던 조직에서 별로 벗어나는 게 없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고, 다시 돌아가서 KOK 재단에는, KOK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는 두 개가 있다. 하나는 KOK 플레이고, 사실은 두 번째 그 K 스테디움이라는 거는 어떠한 계약 관계가 그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지금 봐 가지고는 사실 그 계약서 한번 보여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는 거죠. 근데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몰라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KOK 플레이와 어 K 스테디움 완전히 별개로 돼 있다. 시작은 KOK 플레이에서 그 기축 통화를 KOK 토큰으로 시작을 했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K 스테디움이라는 게 뭐 테스트넷, 크로스 베타, 오픈 베타를 거쳐 가지고 지나가면서, 근데 어제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장을 하기 위해서 뭐 서틱이라는 데를 통해서 오디트를 이제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뭐 어젠 하는 것 같던데, 거기는 뭐 사실 별 관심은 사실 없어요. 근데 KOK 플레이와 K 스테디움이 하나의 KOK 재단이라는 데에 속하는 두 개의, 어떻게 보면은 독립된 사업이 두 개가 존재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개업 여러분들 공지에서도 제가 공지 내용을 몇 번을 인용을 하면서 보여드렸던 게, 통합 관리 운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KOK 재단이에요. 근데 KOK 재단의 어 1대 2대는 모르겠고, 그 1기 1대 2대 강지원이까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1기 1대 2대라 그랬고 2기가 없고 3기가 생긴 게, 그거는 최영규 이사장이 이야기한 건데, 3기 재단 이사장으로 최영규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고, 4대가 지금 어 토마스 프레이저, 그거는 거기 그 입장문
뭐 미디움의 입장문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토마스 프레이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드바이저들을 뭉뚱그려 가지고 이 거래소 그 가격이 추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그것도 팔아 제꼈다. 그건 개인 거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빌미 삼아 가지고 저 사람들은 그 계약을 해지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재단 이사장으로 4기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인제 봐야 되는 게 KOK 재단은 세이셸 공화국에 등록이 돼 있죠. 근데 법인세하고 뭐 그 파이낸셜 레코더 등등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 것들을 주지 않아 가지고 inactive 상태로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있다라고 스스로 또 그 김무식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KOK 재단이라는 데의 재단 이사장은 비활성화돼 있는 재단의 재단 이사장이고 최영규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말 맞다나 저는 그거는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결국에 어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너블렛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운영사가 가지고 그러니까 운영사라고도 하고 용역사라고도 하고 제휴사라고도 하는 거기에서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일을 못했다. 그게 인제 거기에 핑계고 그 핑계가 그것까지는 저도 맞다라고 봐요. 그 나머지는 뭐 왜 그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랬는지를 제가 신랄하게 비난을 한번 했지요. 한 번이 아니고 뭐 몇 번을 했지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수 치고 그러면 사기는 또 어떻게 됐느냐? 사기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어 어 뭐 입장문 아니 그냥 어 뭐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취임사 하나 외에는 특별히 나온 것도 없고 지금 그게 3월 8 일부터 해 가지고 오늘이 10월 6 일인가 그렇지요? 그러면은 3, 4, 5, 6, 7, 8, 9, 10 8 개월 동안 도대체 여기는 뭘 하고 있었는지를 따져 보면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홈페이지라는 KOK 파운데이션의 내용도 우리한테 뭐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뭐 팁글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게 올라와 있는 것 보면서 저는 기감을 했 했는 상태고 자 그러면 KOK 플레이는 기축통화가 KOK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새로 론칭이 자기들이 됐다라고 하는 K-스테디움 메인넷이 나오면서 거기에 기축통화로 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전에 커뮤니티 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로 자산 이전을 하면서 KOK 토큰이 코인화되고 이게 기축통화로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K스타라는 게 떡 나타났고 지금 K스타 다오닷컴이라는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서는 KOK에 대해 가지고는 콘텐츠라든가 이런 몇 가지만 떡 띄어놨는데 그게 거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넘어갈 적에 커뮤니티 풀로 넘어갈 때 보시면은 KOK 토큰이 코인으로 전환이 되고 그게 한 개당 하나의 SOP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게 일종의 아 가버넌스 토큰처럼 역할을 거기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K스타 다오라는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 커뮤니티 풀에 그러니까 인제 SOP를 받는 것 자체를 K스타를 넣어야지 그것도 한 케이스 1 K스타에 1 SOP를 갖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KOK가 넘어가는 것들은 K스타와 KOK 토큰 KOK가 수합이 1대 1로 돼 가지고 이 KOK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소각이 된 상태냐 이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왜? 지금 저쪽에서는 K스타라는 거를 처음에 열심히 떠들었는 게 뭐 덱스에 상장을 하고 그게 탈중앙화 거래소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이게 어 블록체인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거 자체의 가격이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가격은 거꾸로 뭐 거기서는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0.5달러 정도를 생각을 하고서 뭐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은 어제 미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0.0 얼마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KOK가 넘어가는 자산 이전을 한 게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나오는 것 자체도 우리 보상용에서 써먹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지금 K스타 SOP 기준으로 해서 6억 4,800만 개 정도가 지금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6억 4,800만 개 정도 예전엔 6억 4,400만 개라고 했는데 6억 4,400만 개가 소각 지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거는 사실 소각이라는 의미를 썼기 때문에 다시는 튀어나오면 안 돼요. K스타로 그쪽에서는 기축통화로 하기 위해서 6억 4,4 6억 4,800만 개 6억 4,800에 800만 개의 SOP가 표기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KOK라는 것 자체는 이미 소각이 돼 버리고 없어져야지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 가지고 KOK가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범죄 행위로 어 비트 이더를 횡령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환수가 돼 가지고 KOK의 가치가 정상적으로 또 올라갔을 때 그놈들이 KOK 코인을 다시 끄잡아내 가지고 가격을 뒤흔드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소각이라는 게 번트라고 해 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뭐 불로 태워 버리는 게 아니고요. 소각 지갑이 있어서 그 지갑으로 들어간 거는 빼면은 절대로 안 되지요. 그게 소각이니까. 이 지금은 어 어쨌든 KOK 재단이 있고 KOK 플레이가 있고 K 스테디움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는 이 KOK 재단이라는 데서 모든 것을 통합 관리하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든 것들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백스도 보면은 K 스테디움에 해당이 되는 커뮤니티 풀에 해당이 되는 그쪽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K 스테디움이라는 거는 메인넷이고 거기에 뒤에 하나가 커뮤니티 풀인데 거기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그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에 관련되는 내용의 주가 뭐냐면 커뮤니티 풀을 가지고서 커뮤니티 풀이 거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DAB 메인넷을 쥐고 흔드는 그런 다오 조직으로 그 제가 느끼는 거는 완전히 변질이 돼 버려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K 스테디움 이퀄 커뮤니티 풀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정말 문제다.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백서도 따로, 그러니까 KOK 플레이, KOK 토큰 이 사업의 가치 자체가 결국에는 기축 통화의 가치로서 따지는데, 그러면 하나는 케이스타고 하나는 KOK면은 이거는 이미 독립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다. 이거는 어 완전히 별개의 독립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어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거는, 첫 번째 하나, KOK 플레이와 KOK K 스테디움은 완전히 별개다. 그리고 이 두 개는 KOK 재단의 모든 그 통합 관리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K 스테디움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커뮤니티 풀로 넘어 자산 이전이 되는 KOK 6억 4,400만 개. 그놈은 반드시 다시는 이 거래소나 어디로 나돌아다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다. 그 개수는. 그러니까 이제 CEX에 상장을 한대요. 근데 그게 또 뭐 녹화를 해놨는 내용을, 저는 그 미드업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서 초창기에는 라이브로 처음부터 다 했지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녹화를 시작을 해요. 그 눈동자를 보면은 앞에 디스플레이에 뭔가를 적어 놓고 그거를 따라 읽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Q&A를 할 때 보면은 정말 속이 천불이 날 정도로 답답한 부분들을 저는 느끼면서 봤어요. 스스로도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가고, 거기에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은 또 뭐 명예훼손 당할 것 같아서 말은 하지 않겠는데, 두 사람이 주고받는 내용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예전 같았으면은 그대로 그리고 어 녹화를 추석 전에 했기 때문에 그 추석 전에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전에 했는 거니까 업데이트가 되면은 업데이트 된 대로 좀 하는 게 맞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어떠한 CX에 상장이 되느냐,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요. 한 정말 한 두고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거기에 호스트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생태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선순환 구조를 이야기를 해요. 선순환의 선은 바로 생태계예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거기에 자산 이전을 하신 분들, 투자자들, 인베스터이죠. 이 사람들이 얼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를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구매를 하는 거 클릭만 하면 돼요. 그래 가지고 몇 단계만 하면 되는데, 저기는 주로 게임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현금을 가지고 세요. 또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도 현금을 가지고 해요. 이게 뭐 쓴 놈의 그 블록체인 사업이에요.
BM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비즈니스 모델. 저희는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로는 우리가 음 생태계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는 남녀노소 어 학력 무관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우리의 KOK 플랫폼 이거다라고 봐요. 근데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 젊은 세대가 아니면은 사실은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 오늘 정리해 드린 대로 그 6억 4,400만 개, 6억 4,800만 개라고 돼 있는데 나머지 뭐 한 400만 개 업이 되는 거는 추가로 사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개인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치더라도 그러면은 KOK가 여기에서 KOK 플레이에서 이전이 된 거는 거기에서 SOP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케이스타이기 때문에 기축통합으로 하나로 모든 것들은 움직여야지 이게 KOK가 뭔가가 튀어나온다.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액지갑으로 들어가고 케이스타로 대치가 돼 있어야 된다. 수합이 돼서. 그러면 그 KOK는 무조건 하고 개인 지갑으로 기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어떤 새끼가 그거를 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게 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못을 받고 싶어요. 절대로 기어 나와서는 안 된다. 6억 4,400만 개.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은 역으로 거래소의 유통 물량은 15억 개가 돌아다녀야 되니까 여전히 그러면은 15억 개에서 6억 4,400만 개를 날려버리면은 한 8억 600만 개인가요? 8억 6천만 개. 8억 6천만 개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6억 4,400만 개는 추가로 보상 시스템을 통해서 지급이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야죠. 우리는 KOK는 장장 11개의 거래소에 그것도 탑티어에 2개, 3개 들어가 있어요. 20위까지만 가도 뭐 한 30위까지 가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토큰을 접하는 어, 그 트레이더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접할 수 있느냐. 한 개 CX에 등록이 되는 거 모르겠어요. 상황은 저렇게 끌고 가주면은 우리는 정말 제일 좋고, 그 다음에 KOK 플레이는 KOK, 그 K 스테디움, 그러니까 운영사라고 하는 작자들이 이게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서 그거는 조사를 통해서 하면 돼요. 제가 오늘까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까지 합쳐서 비례대표까지 합쳐서 받았는 가지고 있는 그 국회의원의
이메일이라든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51개요. 51개를 가지고 있다고요. 계속 저는 더 받아서 가능하면은 300명한테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지역구는 민원 참여자들을 통해서 민원을 어, 그 내용을 민원 신청으로 지역 거주 유권자를 통해서도 그거를 민원 접수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당연히 언론 쪽도 마찬가지고, 언론 쪽도 제대로 지금 기사를 낸 기자들이 있어요. 언론사가 있어요. 이미 컨택을 두 군데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 일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고,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저들이 원하는 대로 KOK가 지지부진하다가 지풀에 꺾여서 사라지는, 그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기록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참여를 좀 해주시고, 특히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민원에 참여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연락처를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전화번호를 말씀드리면은 010-4536-9023 메모리를 하시면은,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은 제 카톡으로도 바로 연결이 되고, 뭐 메신저로 보내셔도 되고, 검증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어, 가만히 있는다고 일은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온이 일기온차가 더더군다나 뭐 10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에 많이 유의들 하시고, 귀찮더라도 겉옷 하나씩은 가지고 다니시면서 어,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